무기 개발 선진국들이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빠른 속도를 지닌 무기는 저방어하기 어렵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저유격 확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기권에서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무기는 멀리 떨어진 긴급 대응 표적에 효과적이지만 속도와 기동성으로 인해 요격이 새로운 공격무기 지만 방어에 어려움을 함께 안겨준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을 소개한다. 무기 선진국들이 더 빠른 속도에 도전하고 있다. 1947년 10월 14일 미 공군 조종사 찰스의 로드 예거가 로켓 비행기인 X-1으로 인류 최초로 음속을 돌파하면서 초음속의 시대를 그로부터 20년 후인 1967년 10월 3일에는 로켓 비행기 XC-9가 유인 비행체 최고 속도인 마하 6월 7일을 기록했다. 현재 인간이 개발한 비행체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은 대륙간 단도탄으로 이륙 속도는 마하 9 이상 낙하 속도는 최대 마하 25에 이른다. 이 행체의 속도를 나타내는 마하 마크는 기체 속도를 소리 속도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비행기가 음속으로 비행한다면 소리의 속도가 같으므로 마하 1이 된다. 하지만 실제 음속은 온도와 밀도에 따라 크게 변한다. 예를 들어 온도 20도 C 해수면의 건조한 공기에서 의 음속은 초속 343m이며 이 속도로 비행할 때 비행 속도가 마하 1이 된다. 마하 1 이하를 음속 섭스닝 마하 0.8에서 1월 2일 늘천 음속 트랜 3이 마하 1에서 5를 초음속 슈퍼소닉 그리고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 하이퍼소닉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극초음속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하는 터보팬이나 터보제트 엔진은 터빈으로 압축기를 돌려 공기를 하지만 초음속 영역으로 갈수록 유입되는 공기의 압력이 압축기의 부담으로 로켓은 연소 효율이 터보팬이나 터보제트 엔진보다 낮아 수백 킬로미터 이상 극초음속으로 순항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연료와 산화제가 필요하며 시스템의 크기가 커진다. 극초음속을 위한 엔진은 항공기가 초음속으론 알면 발생하는 충격파를 이용하며 램제트 엔진과 스크램제트 엔진이 있다. 이 엔진 모두 터빈과 압축기가 없어져 공기 흡입구 연소실 그리고 배기구로 구조가 단순해진다. 램제트 엔진은 1908년 프랑스의 르네 로빈 런 에이 라빈 이트커를 출원하면서 기술적 개념을 정립했다. 램제트 엔진에서 공기 흡입구에서 초음속으로 유입된 공기가 충격파에 의해 암속으로 속도가 늦춰져 연소실로 보내진다. 연소를 위해 늦춰진 공기 속도 때문에 램제트 엔진의 최고 속도는 마하 6 정도로 제한된다. 현재 램제트 엔진은 러시아의 야콘트 칸트 대함미사일 MBDA의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많은 미사일에 채용되었다. 하지만 더 빠른 속도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연소실에서 흘러들어간 초음속의 공기가 그대로 연소되어야 한다. 이런 연소를 초음 송연소 슈퍼소닉 컨버스처럼 라고 부르며 이것이 적용된 램제트 엔진을 초음 송연소 램제트 슈퍼소닉 컨버수천 램제트 엔진 줄여서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부른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흡입구 앞에 V자 모양의 충격파가 생겨 공기가 압축되면서 온도가 올라간다. 연소실에 들어가는 공기는 17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이 공기에 수소나 탄화수소 연료를 분사하면 자체 연소해 엔진 뒷부분의 노즐을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발생시킨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1950년대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구소련 등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풍동을 이용한 실험실 수준의 연구가 이어지다가 1991년 구소련 ESA-5 지대공 미사일에 장착된 비행체를 사용하여 첫 비행시험. 스크램제트 엔진의 이론상 최고 속도는 마하 15 이상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는 극초음속 관련 연구는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에 맞춰져 있다.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첨단 기술과 연구가 필요하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유입되고 배출되는 공기를 계속 초음속을 유지하면서 연료를 점화시키고 연소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빠르게 비행하는 비행체 표면은 공기와의 마찰로 높은 온도로 가열되기 때문에 첨단 소재가 필요하다. 비행체 내부 각 부분을 고온에서 보호하기 위한 재료의 개발과 냉각 기술이 현재는 램제트 엔진과 스크램제트 엔진 모두 초기 가속을 위해서 보조 추진기관이 필요하다. 보통은 로켓 부스터를 이용하여 초음속까지 가속시키지만 자체적으로 극초음속에 도달하기 위한 이중 모드 2열 모델 엔진에 대한 연구도 이중 모드 엔진은 주로 극초음속 항공기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국내 유일의 국정 전 분야 전문연구실 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극초음속 무기 개발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극초음속은 그동안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정부도 오래전부터 주도면 및 진행해왔다는 것이 이번 국회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슈밸리는 지난 6월 9일 발표된 국회 입법조사처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는 13쪽 분량으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 안보적 함의라는 제목이다. 나즈는 미 의회 입법 보조기관 중 하나인 의회조사국과 비슷한 역할을 CRS는 최근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해 관심이 이번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주요 내용은 주요국 극초음속 무기 개발 동향과 우리 군의 극초음속 개발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극초음 무기란 무엇인가? 우리 군 어디까지? 그러면 초음속 무기란 무엇일까? 극초음속 무기는 극초음속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두 종류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탄도 궤적을 따르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러시아가 개발한 마하 20 시속 약 24,000km 속도를 내는 아방가르드 가이에 해당한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공기 흡입식 형태의 스크램제트 엔진을 탑재한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속도를 초음속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다. 보통 마하 10 정도의 미사일이다. 현재로선 이런 미사일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인사드와 SM-3 지대공 미사일보다 빨라 요격이 불가능하다. 나즈 가보고서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부분은 우리도 극초음속 무기 연구 개발이 꽤 오래전부터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알 수 없었는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 실체를 확인하게 됐다. 나즈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 체계의 개발과 관련 2000년부터 산학 공동으로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해왔다면서 200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 2010에서 2012년 하이파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실 C 2011에서 2017년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각종 관련 연구에
성공적인 수행 등의 성과를 올렸다고. 다만 낮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이며, 이러한 가운데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과 배치로 군사 안보적 전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동북아 및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전은 향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극초음속 무기 실험 금지와 같은 새로운 국제 무기 경제 협정이 논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해 향후 동북아 및 국제 군사 안보 질서에서 우위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그동안 군사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관련 무기를 확보하면 국제규약이란 명분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관련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 그래서 선제적 주도 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나즈는 주장한 것이다. 극초음속 무기의 효용성 그리고 종류. 극초음속 무기의 효용성은 속도에서 나온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스크램제트 엔진의 개발에 나섰지만 극초음속 무기의 필요성은 냉전 이후 커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미군에게 전면전이 아닌 상황에서 이동하는 테러 지도부, 나이동 중인 대량 살상 무기와 같은 시간에 민감한 표적 DSTT-IM2, 센서티브 타겟 또는 긴급 대응 표적 TCT 타임 크리티컬 타겟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전 세계에 여러 구세 기지를 두고 항공모함을 배치한 미국이지만 기존의 미사일, 전투기 폭격기 등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필요하다. 만 2시간 동안 표적이 이동하거나 은폐와 엄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대응 속도는 필수적이었다. 미국이 보유한 가장 빠른 타격 수단은 대륙간 단도탄이지만 핵탄두를 전술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핵 공격으로 오인할 경우에 예기치 못한 핵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 미국은 2001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PCT에 대한 처리를 즉시 전지구 타격 PCS 프람프트 글로벌 스트라이크의 임무로 구분하고 미 본토에서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검토를 2006년부터는 미 전략사령부 스트래티직 커맨드 산하의 PSG를 위한 신석 타격 합동본부 JFCSJ 유인트 펑셔널 컴포넌트 커맨드 글로벌 스트라이크를 신설했다. 당시 JFCS에서 연구하는 PSD 옥무기 체계는 재래식 탄두 장착형 ICBM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우주 전투기 등 다양했다.